초대 바둑TV배 최후의 승자를 가립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결승 1국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 랭킹 1위 신진서 구단, 그리고 그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왔던 박정환 구단이 만났습니다. 자, 이번 결승 대결에 정말 높은 기대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둑 팬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기사들 그리고 모든 바둑인들이 이 승부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한국 바둑계 최고의 라이벌 구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두 기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가는 그런 결승 매치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두 선수 어떤 선수들을 물리치고 결승까지 진출했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정리해드립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는 한국기원 그리고 바둑TV가 공동 주최 주관합니다. 우승 상금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시간 누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각자 30분의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집니다. 두 선수 결승에 오기까지 참 고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강까지 올라온 이제 박종훈 3단 정말 돌풍을 일으킨 그런 주역이었는데요. 이제 박정환 구단의 정말 실력으로 좀 제압을 했고요. 역시 두 기사가 정말 강한 실력을 갖고 있는 만큼 결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결승 대결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박정환이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제는 신진서다. 이런 네. 의견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대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5대5 승부가 아닐까라는 정말 뻔한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신진서 구단의 이제 기세냐, 그동안 상대전적으로 앞서 있는 박정환 구단의 그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냐, 네. 이제 그것이 어떤 측면으로 나타날지 실전을 보면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두 선수의 프로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상대 전적 면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5연승 중이라서요. 그 부분은 확실히 박정환 구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선수 모두 2019년 각각 3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네, 상당히 기세가 좋은 2019년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그냥 보아도 참 재미있는 대결이겠지만 과연 어떤 곳에 좀 포인트를 두고 보면 조금 더 재미있게 관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같은 이제 또 바둑 친구들 계시면은 가볍게 뭐 이제 커피 내기라든지 네. 하고 보시면 훨씬 재밌을 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두 기사들의 또 장단점이 있잖아요. 바둑 스타일에. 네. 그런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을 지켜보신다면은 더더욱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선수 이제 대국장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대국장에서 만나보시죠. 자, 아직 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자, 또 신진서, 준비된 네. 영상이 또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좀 잠시 좀 시간을 끌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네. 구단 한 차례 이 결승전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크라운 혜태배 이제 2017 크라운 혜태배죠. 결승전은 2018년 2월에 펼쳐졌고요. 그 당시에 박정환 구단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두 기사의 첫 결승 무대가 이제 그렇게 막을 내렸고, 그 대회는 이제 만 25세 이하 이제 출전 대회라면 본 대회는 전체 기사 출전 대회라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두 기사 간의 1년 2개월 만의 타이틀 매치입니다. 대국장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결승 1국 오늘 진행됩니다. 박정환 구단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역시 박정환 구단 하면 무결점 바둑 아니겠어요? 네, 빈틈없는 바둑으로 상대방을 좀 질리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여러 각도로 약점을 찾기가 좀 힘든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박정환 구단 잠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에 맞서는 신진서 구단입니다. 신진서 구단의 이미지와 이 비수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려요. 정말 톡톡 튀는 감각 그리고 콕콕 찌르는 그런 비수 같은 날카로운 수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 가족 TV의 마스터즈 결승 자, 오늘은 천풍조 프로가 개시 선언에 나섰습니다. 바둑판을 바라보고 있는 이 두 기사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 좀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느낌이었는데요. 사실 좀 많이 타오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라이벌 의식이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조금씩 의식을 하면서 상승작용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워낙 또 관심 있게 지켜보겠다. 정말 재밌는 바둑 보여달라는 그런 또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재밌는 그런 바둑을 또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대국을 비롯해서 이번 결승 시리즈를 준비 참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4강전이 끝나고 나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또 신진서 구단 또 또래 또 기사들이 또 같이 또 연구를 하면서 또 박정환 구단에 대한 그 파해법을 같이 연구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파해법을 찾았을지는 오늘 대결을 지켜봐야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만큼 좀 찾기가 힘들어요. 박정환 구단의 그 약점,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자, 두 선수가 2017 크라운 혜택의 결승에서 맞붙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도 3번기였어요. 네. 그때는 일국 박정환 구단이 흑번으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도 역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박정환 구단이 조금 우세하다는 그런 무게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중론이었고,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른 게, 일단 랭킹 1위가 지금 신진서 구단이고, 물론 정말 아쉽게 연승이 끊기긴 했습니다만, 25연승을 거두었거든요. 그 종전판에 사실 천여우의 구단에게 이제 국수 300배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바둑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바둑까지 이겼더라면 이제 26연승이었는데, 일단은 브레이크는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크라운 혜택 때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자, 두 선수의 랭킹도 뒤바뀌었고요. 자, 신진서 구단의 연승이 마감된 것은 정말 아쉬워요. 아쉽기는 네. 한데 한편으로는 좀 부담을 덜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물론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쪽이 더 컸을 것 같은 게 지금 25연승에서 멈추면서 역대 연승 기록이 이제 공동 4위에 머무르게 됐잖아요.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네. 일단 공동 3위, 4위가 아닌 이제 단독 3위에 오를 수 있었고, 더 좋은, 사실, 이제 연승 1위 부분이 이제 조금 애매한데, 원래는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이창호 구단의 41연승. 네.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간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서요. 그때 세계대회 패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조정이 됐고 지금은 이제 김인 구단의 40연승이 1위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유명한 연승이죠. 이세돌 구단 불패소년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2000년에 했던 32연승.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조은현 구단의 30연승. 그리고 이제 25연승인데요. 네, 25연승 공동 4위에는 이창호 구단 그리고 임선군 구단이 함께 네.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환 구단도 이제 2017년에 21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9위에 랭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신진서 구단과 박정환 구단 모두 중국의 천야오의 구단에게 이 연승을 마감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신진서 구단이 고레이팅이라고 하죠. 이제 세계 랭킹도 지금 1위고 한국 랭킹도 1위예요. 네, 그러나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한국의 박정환, 중국의 커제를 넘어야 되고요. 또 한 명 꼽자면은 방금 말씀해주신 천야오입니다. 천야오의 구단을 꺾어야지 본인의 그 자신감이 훨씬 더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국수산맥배에서는 거의 압도하는 내용을 보여주면서 거의 완승 코스였는데 예전에는 많이 하던 실수예요. 예전에는 좀 무리를 하다가 경솔한 수가 나오면서 역전당하는 코스. 그러나 최근에는 거의 볼 수 없었던 그 단점이 드러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었죠. 신진서 구단의 최근 기세가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신진서 구단을 응원하시는 분들 참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합니다. 그렇죠. 25연승 중에요. 그중 10승이 중국 강호들을 상대로 이제 이긴 그 승수고요. 그 10승 중에 6승이 이제 세계대 우승자 출신.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강자들을 다 꺾어내면서 그리고 기록한 25연승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2019년이란 말이에요. 옛날보다 연승하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의 이번 연승이 더욱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자, 두 선수 간의 포석에도 참 많은 관심이 가는데요. 네, 자, 위쪽과 아래쪽 딱 이분할을 해서 보더라도 모양이 같아요. 그렇죠. 지금 백선인데요. 백이 이제 하변에 화점 자리를 두면은 정확히 좌우 동형이 되겠습니다. 흉내 바둑이 되는 거죠. 신진서 구단은 시간 사용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박정환 구단은 이제 다른 변화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흉내 바둑은 나오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포석도 최근 좀 많이 등장을 하는 편의 포석인가요? 네, 물론 화점 그리고 3-3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포석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포석이고요. 그리고 연구가 잘 돼 있는 만큼 이 두 기사 모두 자신감 있게 지금 이 포석을 피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3-3 들어가네요. 보다 더 이제 빠르게 가겠다. 발빠르게 진행을 시키겠다라는 작전이 드러난 한 수가 되겠습니다. 흙은 좀 막는 방향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이라면 이제 훅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백이 건너간다면 이렇게 제압을 하는데 백이 일단 여기 머리를 내밀고 있다는 것이 일단은 장점이에요. 이 두 텀을 좀 견제를 하고 있고 이쪽 벌려간 수, 애초에는 협공한 수였죠. 이 수의 위치가 조금 아쉬워요. 백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불만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흑도 이제 이렇게 막는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이 넘어간다면 어떤 변화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옛날에는 끼어이었어요. 옛날에는 끼어있는 정석이 있었는데 이것은 좀 사라진 지가 오래됐고요. 네, 백의 자세가 상당히 좋으면서 실리도 좋죠. 반면에 이 한 점 제압을 하는 게 뭐 더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한 칸 뛰면 제압이 안 됩니다. 한 수 더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젖혀 있는 것도 당하고 그게 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네,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끊는 선택이 있고요. 끊는다면 있게 되고 축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네, 축이겠죠 지금? 네, 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백은 이렇게 두 점을 잡고 혹은 뭐 젖혀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진행이 많이 나옵니다. 자, 신진서 구단 좌측에서 막았습니다. 네. 뭐 또 하나가 있다면 뭐 젖히는 진행도 있어요. 이렇게 있고 호구 치고. 이것은 좀 상변 쪽을 중시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네, 두텁게 끊어가는 쪽으로 가네요. 자, 그렇다면 앞서 살펴봤던 변화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은 일단 실리적으로 앞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작전을 좀 들고 나온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진서 구단은 어떤 작전일까요? 좀 두텁게 두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의 선택에 망설임이 없었고요. 어떻게 보면 실리를 좀 내어줄 수 있지만 이 한 점을 제압함으로써 이제 빵따냄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두터워집니다, 바둑이. 두텁게 운영하면서 부족한 실리를 이제 따라잡는 그런 바둑을 두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 보이네요. 박정환 구단은 끊어가는 대신 아래쪽에서 젖혀갔습니다. 네. 끊어갔다면 그래도 당장에 챙길 수 있는 실리가 크잖아요. 네, 끊는다면 두 점을 제압할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흙은 거의 어차피 따내는 형태가 되는데 네, 차후에 이제 흙이 늘었을 때 활용을 좀 더 당해요. 이렇게 맞게 된다면 이거는 단수치고 젖혀서 꽤 아프게 나가죠. 끊을 수도 없습니다. 돌려쳐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제 많이 당하죠. 그래서 귀로 못 맞고요. 네. 백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구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에 좀 뒷맛이 남아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요. 따내기도 쉽지가 않아요. 따내는 거는 이제 먹여쳐서 당장 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에서는 백은 따내지 못하고 있게 되고요. 이쪽에 활용을 일단 당하고 붙이고 나서 뭐 이런 식의 들여다보는 활용. 그러니까 즉 정말 당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깔끔하게 조금 욕심내지 말고 건너가는 선택을 하자. 네, 그렇게 박정환 구단은 생각을 했어요. 자,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신진서 구단은 오늘 날씨 꽤 덥거든요. 네. 그런데도 오늘 긴 옷차림이고요. 네, 아마 이제 스튜디오는 또 상당히 시원한 편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긴 옷을 입고 온 것이 좀 더 추위를 타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하게 되고요. 또 집이 가까워요. 집이 되게 가까워서 아무래도 그 가까운 거리 정도는 뭐 조금 덥게 입고 와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결승 대국에 정말 많은 바둑 팬들이 또 기대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시청자분들께서 예상해 주신 이 다음 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진서 구단이 빠르게 착수를 네. 해버렸어요. 참 궁금했었는데 일단 착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다음 기회를 엿봐야겠네요. 자, 젖혔으니까 이제 막아야죠. 네,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면 막아야 됩니다. 네, 지금은 역시 뭐 막는 수의 100%.
네, 모든 그 네. 참여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막는 한 수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요. 막는다면 과연 신진서 구단이 그리고 있는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막게 되면은 건너붙이겠다는 거죠. 이 형태의 좀 상용의 맥점입니다. 네, 뭐 아마 실전을 보시면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이거 외길 수순이라서요. 이때 베개 좀 선택이 궁금해요. 네, 이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또다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점점 확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잡는 수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일로 끊는 수가 또 있어요. 일로 끊는 수.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날일자로 달려서 오히려 지금은 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잡게 된다면 네, 또 이렇게 맞게 되고요. 뭐 따낸다면 이어서 진행을 시키겠죠. 이것도 물론 가능한 것이 이제 선수를 뽑고 충머리를 쓰는 거죠. 이런 자리. 네. 이거 나가는 건 상당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작전을 세울 수도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다면 베개 입장에서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하고요. 네. 자,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정말 간혹 가다가 이제 위로 끊는 수도 나오긴 하는데 위로 끊는 수는 어떨 때 나오냐면요. 이렇게 잡고 나서 이제 끊고 싶은데 따는 게 두려울 때 나와요. 따서 뭐 패스함 할까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것이 여기 젖히는 팩감이 있기 때문에 흙은 이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끊어놓고 잡고 그 다음에 맞고 늘게 되는 이런 진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은 이제 충머리를 제외한다면 이 싸움 자체는 백이 엄청나게 불리하죠. 그러나 백은 충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이 좀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런 자리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기풍이라면 방금 보여드린 참고도도 아마 네, 고려해 볼 텐데요. 네, 조금은 그 적의 전장에서 싸우는 느낌이라서 일단은 저 같으면 좀 배제를 하고 싶어요. 백이 굳이 나서서 이 전투를 걸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박정환 구단의 기풍대로 만약 진행을 한다면 네. 전투를 먼저 걸어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받아치는 스타일이죠. 받아치는 스타일이라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먼저 시도할 가능성은 조금 적은데요. 근데 또 상대가 또 신진서 구단이니까 이게 보통 무난한 운영 대결을 하면은 박정환 구단이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이길 사람이 없는데 신진서 구단이니까 먼저 좀 포인트를 올리려는 또 움직임을 충분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네, 또 특히 지금 장면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여러 각도에서 지금 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희가 인공지능 그래프를 띄워드렸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전과는 좀 다르죠. 무슨 어벤져스 느낌이네요. 지금 인공지능 AI들이 지금 다 총출동해서 이바둑의 유불리를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이 어떤 시각으로 또 이바둑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각도 각양각색이네요. 네, 뭐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백이 괜찮다라는 것은 다 일관성이 있어 보이네요. 네. 하지만 점수에서는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요. 네. 미니고와
네, 릴라제로가 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네. 돌바람과 L4가 좀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자, 박정환 구단은 하변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축이 될까요? 축일까요? 자, 축이 된다면 축으로 잡는 게 좋아요. 훨씬 두텁죠? 네, 지금은 이쪽 백돌이 있어서 축으로 잡히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축으로 잡지는 못했고요. 이전에는 한 칸 위쪽인 이 날일자 정도로 네. 지켜두는 수가 많이 보였었는데요. 오늘 신진서 구단은 정직하게 한 칸을 선택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두터운 의미가 있으니까 이 날일자보다는 한 발 더 넓힘으로써 이쪽 폭을 키우겠다. 그리고 이쪽 다가갔을 때 압박감도 더 실어주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이도로 움직이는 것은 나의 세력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 그런 계산이 있겠죠. 네. 자, 박정환 구단 좌하귀 붙여가는 선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축머리를 사용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 점이 우상귀 백이 좀 간명하게 한 점을 버리면서 처리한 그 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백이 붙여가는 자체만으로도 축머리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보시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나가 볼까요? 네, 지금은 이어지는 순간 이제 축이 안 됩니다. 네. 이쪽으로 치면은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둬도 빠져나가니까요. 네, 이 형태를 지금 좀 땡겨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이 응수를 하거나 따내거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좌하귀는 흙이 응수할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응수할 수 있죠. 젖히게 되면 다시 축이죠. 네. 이렇게 옮겨서 보니까 훨씬 좀 간편한데요. 네, 저도 눈이 좀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머릿속에서도 이것을 좀 이렇게 중앙 쪽으로 당겨서요. 생각하시면은 지금 축이 되죠. 훨씬 더 편하게 이제 축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항상 이 화점은 중앙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기서 계속 해볼까요? 이렇게 두고 늘게 된다면 다시 이제 축이 성립하지 않죠. 네. 여기를 늘 수가 없는 거죠. 호구 자리가 급소 자리인데 빠져나가게 되는 순간에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환 구단 생각은 어차피 젖혀도 내가 늘 거야. 결국 따야 된다면 이 호구 자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모양을 잡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초반 신진서 구단 굉장히 빠르게 착점을 해왔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려운 숙제를 박정환 구단이 먼저 좀 내주면서 지금 이수에 대한 대답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이 걸렸거든요. 축을 나가는 것과 한 점을 호구로 제압을 하면서 백의 모양을 상당히 좋게 만드는 것과 과연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요? 무난하게 따라야 된다면 이건 분명 백이 괜찮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호영의 모습을 갖출 수가 있죠. 자,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결승 1국입니다. 최근 두 기사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박정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 오늘 결승 1국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기선제압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결승 1국에서 두 기사가 맞붙었습니다. 한국 바둑의 진정한 1인자,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신진서 구단은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딱 뭔가 혀를 잡혔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한 수에 신진서 구단의 뭔가 호흡이 지금은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만 거의 5분가량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아직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고 마음에 드는 그림이 안 보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박정환 구단이 오늘 승부를 상당히 즐기는 느낌을 받아요. 지금 좀 뭔가 표정이 원래는 상당히 좀 뭔가 진중하면서도 뭐 심하게 말하면 이제 어두워 보일 때도 있는데 되게 밝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좀 미소를 띠는 느낌도 있고 그만큼 지금의 이 승부 자체가 너무나도 즐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보다는 아무래도 좀 박정환 구단이 여유가 있어 보여요. 네. 좀 상대 전적에서 아무래도 앞서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보다도요. 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이제 라이벌, 그러니까 한동안 줄곧 1인자로서 정말 외롭게 달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옆에 같이 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이 달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달리는 것 자체가 이제 무료하다가 이제 좀 즐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역전을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박정환 구단이 한국 바둑계 이제 1위로서의 또 부담감도 좀 있었거든요. 항상 그거를 의식을 했고, 한국 1인자로서 세계 대회에서 정말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이제 함께 해줄 사람이 이제 생긴 느낌이 들고, 네, 여러모로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 느낌이 들어요. 젖혀두고 따내는 선택을 했어요. 결국 축을 해소를 했고요. 그 자리가 너무 좋죠. 모양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는 바둑이 진짜 뭐 한 1000판에 한 판도 안 나와요. 10,000판에 한 판 나올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돌이 있는 형태에서는 나오죠. 붙이고 호치고. 그러나 이돌 없이 나오는 그런 형태는요. 네, 10,000판에 한 판도 안 나오는 형태예요. 그만큼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만들어주죠. 그러나 지금의 바둑에서는 이제 충머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진서 구단 이제는 손길을 돌려서요. 오하기 100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흐름은 100이 좀 기분이 좋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존의 실리를 잘 마련했고요. 흑의 세력권을 견제하는 이 호구 형태가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둑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끊어서 재밌네요. 또다시 신진서 구단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냥 늘어서 네. 둬도 되는데 늘고 있고 뭐 무난해요. 그리고 선수 뽑고 이제 다른 큰 자리를 향한다든지. 흑의 모양에 조금이라도 좀 약점을 남기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늘게 된다면 그때 늘어도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쳐야 되는데 또 충돌이 당해요, 이게. 당장은 축은 맞겠죠?
또 아슬아슬한가요? 네, 축은 축이네요. 근데 이런 거 당하면은 대책이 없어요, 이제. 이게 막히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게 축머리예요, 또. 네. 그래서 이런 형태 나오면 안 됩니다. 신진서구단도 이제 사실 정말 강하게 두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이바꿔치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안 잡혀 있네요. 아, 사는 수가 남아있나요? 네, 나중에 이거 두면은 이게 건너가는 거랑 네. 사는 게 맛보기가 되네요. 아, 이게 바꿔치기도 흙이 잘 안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뒤에서 물러서 두는 한 수일까요? 조금 더 무겁게 하고 두는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네. 이것이 흙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수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진행 말고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흙이 좀 당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결승전에서는 지난 크라운 혜택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고요. 자, 올해는 단 한 차례 대결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네. 2019년 3월 이 월드바둑 챔피언십 4강전에서 맞붙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박정환 구단이 승리했고 또 그 승리가 또 이제 우승까지 가는 그런 승리였거든요.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 좀 아픈 패배죠. 아픈 패배인데 그 바둑은 근데 박정환 구단이 너무 잘 뒀어요. 역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완승에 가까운 바둑을 보여줬고요. 네. 두 기사가 지난 2018년에는 6번의 대결을 펼쳤더라고요. 네. 그러고 보면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대결을 펼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결승 무대 그리고 이제 바둑리그가 시작하잖아요. 아, 그렇죠. 바둑리그에서 분명히 좀 만나기를 이제 고대할 겁니다. 그리고 두 기사가 지금 공통적으로 이 용성전 준결승에 진출해 있어요. 네, 지금 뭐 한국 바둑계는 이 두 기사가 양분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이제 1, 2위 기사하면서 3위와의 격차를 계속 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아남는 그런 기사는 이 둘이 되는 거죠. 앞으로 많은 이제 타이틀 매치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사실 국내 기전이 많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좀 아쉽게 느껴질 정도로 많았다면은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과 조은영 구단의 사제 대결 그리고 뭐 조은영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그 라이벌 대결처럼 많은 타이틀 매치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꼭 국내 무대가 아니어도 되니까요. 네. 물론 지금 세계 대회에서 중국이 그 강세를 띠고 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와 좀 다른 게 박정환 구단 혼자 싸우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제 신진서보다는 같이 싸울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세는 너무 강합니다. 강하지만 충분히 이 두 기사가 한국 바둑의 이 어쩌면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영웅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잘 싸우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두 기사의 또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만큼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네, 서로 간에 정말 좋은 그런 상승작용을 지금까지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이 강하게 칼을 빼대지는 않았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하다고 할 수 있는 선택을 네.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좌상기로 이제 시선이 갈 텐데 젖히는 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좀 충머리를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네, 그렇죠. 자, 4개 인공지능 모두 100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릴라제로는 100에게 꽤 많은 점수를 주고 있어요. 네.
물론 이 정도 수치는 사실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유불리를 거의 못 느낄 정도의 수치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원래 100이 더 유리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 퍼센티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좀 격차가 벌어졌다. 그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뭐 100이 기분 좋은 출발 정도? 근데 이제 여기 젖히는 응수를 물었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이때 100이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것은 늘어서 절묘하게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여전히 축이 유지되고 있는데 실전처럼 젖혔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 젖혀갑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형태가 되는 순간에 괴로워요. 이 형태가 되는 순간. 물론 여기서 손을 돌리고 이제 축을 해소하고요. 딴에도 이렇게 잡아서 살 수는 있는데 이 형태와 지금 좌악의 형태가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한 수 더 투자하게 된다면 꽤 좋은 형태의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그냥 시원하게 축 해소해버리면 어떨까요? 지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100은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정말 쉬운 선택. 그냥 찌르고 늘어버려도 이 100이 안형을 뺏었기 때문에 흑돌이 상당히 약해진 거죠. 쌍방간의 안형의 급소를 100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네, 100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 좀 만족스러운 그림이 쉽게 나오진 않네요. 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맞고 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설마 여기서 나가는 게 여기서 나가는 게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치는 게 아니라 네. 이 수를 안 두고 그냥 나가버리면 축이 성립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지금 신진수 구단이 어쩔 수 없이 지켰는데 이 두 번의 축머리가 완전히 유효타가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자, 신진수 구단 좌상귀 응수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축머리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형태를 갖추면서 100이 포인트를 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이 형태도 그에 못지 않아요. 물론 이제 100이 이렇게 붙이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 형태가 지금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랑 좀 다른 게 빵따님을 하고 상당히 두터운 느낌이었다면 이 형태는 좀 활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집으로도 크게 얻은 게 없고 그래서 보통 이 선택을 잘 안 하긴 하는데 지금은 이 선택을 하고요. 벌릴 때 이제 삭감에 서두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삭감에 서두르는 게.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한다는 건 선수를 뽑겠다. 그런 뜻이 강하거든요. 자, 두 번의 축머리를 활용하면서 100이 좀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흑은 이제 중앙 쪽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봐야겠어요. 자,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그렇게까지 하나요? 어떻게 받을 것인지 지금 흑에게 묻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강으로 받는 것은 당장 나가도 축이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네. 뭐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호구 치게 되면은 모양이 썩 좋지가 않아요. 당장 안 두더라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생긴 것 자체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흑이 가장 무난하게 맞는 것은 붙이는 거죠. 이것은 축이 여전히 성립이 됩니다. 네, 나가는 건 안 되고요. 뒤로 빠지는 것은 막아서 오히려 좀 악수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수를 둘 텐데 때려주고요. 물론 여기는 막을 수도 있겠지만 때려주고 늘게 한 다음에 다시 뒤로 막아도 됩니다. 근데 신진서는 그냥 때리는 선택을 하네요. 그렇다면 잽 한 방을 좀 당한 느낌이 들거든요. 나중에 이런데 삭감하러 갈 때 이 붙이는 수가 또 바로 생기는 거죠. 네, 지금까지의 돌의 움직임은 박정환 구단이 좀 활발합니다. 네, 좀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네. 반면에 신진서 구단이 그 본인 색깔은 느린 거랑은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요즘에 두터운 바둑을 잘 두긴 하는데 두터우면서도 정말 빠른 느낌이 들었어요. 경쾌한 느낌. 그러나 지금은 약간씩 잽을 맞으면서 좀 느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만큼 박정환 구단의 이 초반 운영이 좀 빛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좌상기까지 뺏어 온다면 백은 사귀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차기 모두 제법 지배 형태를 갖추고 있죠. 네, 중앙을 재차 키우고 싶은데 여기에 잽 한 방 당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나중에 들어오면 흑이 안 따주죠. 당연히 뒤로 잡으러 갈 텐데 이미 당해놨으니까 백이 뛸 때 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폭이 이미 많이 줄어든 거죠. 뭐 이런데 슬슬 가도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백이 이런데 또 가게 되면은 도처에 실리가 많고 좌변 쪽에도 좋은 형태를 갖춰서 이렇게 운영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자, 신진서 구단. 자, 올해 49승 10패라는 아주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연승할 때만 해도 이 누구에게도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포스까지도 장착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역시 넘어야 될 산은 분명히 존재해요. 천야오에게 이제 막힌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오늘 박정환 구단에게도 지금까지는 좀 리드를 빼앗기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신진서 구단 조금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지난 준결승전 이후에 신진서 구단과 이지연 구단 중에서 이지연 구단과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게 솔직하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이지연 구단과의 상대 전적이 더 팽팽했어요. 3승 3패였죠? 네, 당시 3승 3패였죠. 그러나 이제 바둑 팬분들은 이 대결을 조금 더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정말 오래 또 기다렸던 매치업입니다. 신진서 구단 방향을 좀 틀었어요. 좀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온 거죠. 지금은 뭔가 계속 이끌려가는 느낌이잖아요. 지금 여기 찔렀는데 막고 벌리고 하면은 또 백이 선수니까 이런 데 벌리면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중앙을 삭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흐름이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중앙 키우자니 이미 얻어맞은 잽이 너무 아파서 운영 자신이 없고요. 그래서 좀 흐름을 바꾸고자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런 식으로 좀 경쾌하게 이제 움직이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박정환 구단이
그냥 받아주지 않았어요. 귀보다는 중앙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여기 3-3은 노출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흙이 이제 집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느낌은 있지만 귀를 하나 뺏어오는 순간에는 실리적인 격차를 순식간에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뭐 맞고 하고 싶은데 끊어서 진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여길 젖혔을 때가 더 괴로워요. 끊는다면 네, 끊는다면요. 늘어서 따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흙이 끊어갈 수 있거든요. 엄청나게 실리적으로 이득받죠. 그렇다고 여기서 여기를 안 끊고 빈 삼각을 두면은 그때 이렇게 막습니다. 이을 때 넘어간다면 역시 배기 형태가 약점도 남고 망했죠. 그래서 3-3을 흙이 들어갔을 때 백이 이렇게 강하게 차단을 못해요. 그럼 귀에서 좀 살려주는 정도로 정리가 될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두고 치받는 거예요. 막는 것은 무리고요. 이 형태는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흙이 살 수는 있으나 뭐 이런 식으로 악수를 하고 살아야 된다면 이게 좀 괴롭긴 하거든요. 네, 이거는 백이 좀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밀어 올리면서 그때 두겠다 뭐 이런 생각일까요? 네. 이제는 뛰는 수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신진서 구단 밀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박정환 구단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신진서 구단이 초반 이렇게 시간 사용 많았던 적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의 흐름을 좀 말해주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이 오히려 선택이 좀 빨랐어요, 계속. 기존 30분에서 그리 많이 시간이 깎이지 않았고요. 네. 자, 그만큼 좀 흐름을 좋다고 보고 있을까요? 네, 지금은 물론 뭐 늘어두는 게 가장 무난하긴 하지만 지금 귀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좀 가벼운 돌이어서 이렇게 벌려두더라도 이제 후속 수단이 쉽지가 않은데 이 교환이 있으니까 뭐 입구자로 갈라간다든지 좀 무거워졌거든요. 교환 자체만으로도 흙이 좀 무거워졌네요. 네, 그래서 이런 젖히는 선택 같은 걸 해야 될 텐데 네. 그러면 벌려가는 자리를 백이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네, 실리적으로는 충분히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텁게 두는 쪽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이제 귀는 흙이 뺏어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3-3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였고요. 백도 밀어가면서 좀 추궁을 해볼 수는 없는 자리인가요? 네, 백이 할 수 있는 수법을 이제 밀고 나서 끼우는 거, 그리고 치중가고 이제 입구자 가는 것. 넘어가는 것은 이제 저친수가 발생해서 조금 이렇게까지 웅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많이 당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막상 뛰면 이거 잡을 자신 없거든요. 이도가 연결될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집으로 손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자를 간다면 이쪽의 손실은 이제 줄이겠지만 이쪽이 나중에 꼬부리닝의 선수가 됐기 때문에 역시 더 쉽게 살 수가 있고요.
찌르고 이제 끼운다면 귀 쪽으로 이제 있는 것과 잡는 것 두 가지 선택이 생기는데 있는 것부터 보죠. 있게 되면은 네 흑이 선수로 살기는 하는데 이 악수가 좀 역시 싫긴 하네요. 하기가 백이 빵따님을 하면서 뭔가 흑이 중앙 쪽에 집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그림은 백이 만족이겠고요. 네, 그럼 잡는 그림을 볼까요? 아마 이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끊어준다면 그때 꼬부려서 네, 뭐 자연스럽게 삶을 도모하는 거죠. 이런 그림이라면 백은 어떤가요? 글쎄요, 백도 둘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선수를 네, 뽑고 이 자리를 간다면 이 끊는 것만 안 되면 되거든요. 여기 끊고 막고요. 막상 흑이 버티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좀 어려운 싸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백도 막상 움직이게 되면은 이도도 못 살아 있어서 잡게 되면 네, 이렇게 뛰어서 네. 네, 백도 충분히 싸울 만해 보입니다. 일단 찌르고 끼우거나 아니면 붙이거나 뭐 이런 맥점인데요. 네, 어떤 수를 생각하고 있을지. 네, 박정우 구단도 지금 장면에서 시간 사용을 네, 꽤 하고 있네요. 네. 자, 이번 바둑TV 배 마스터스. 자, 지난 32강전 또 색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꽤 네.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박정환 구단이 랭킹 1위였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진표에 가장 먼저 이름을 붙였고요. 자, 2위였던 신진서 구단이 두 번째로 대진표에 이름을 붙였는데 박정환 구단과 가장 반대쪽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뭐 사실 어찌 보면 좀 정상적인 선택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결승 무대에서 또 만나고 싶은 그림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그림대로 어찌됐건 되었고, 이 두 기사에 그 많은 대국이 있었지만 사실 결승 무대는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전체 기전이 아닌 이제 물론 근데 전체 기전보다 더 평균 그 실력이 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제 만 25세 이하만 나오니까 더 셀 수도 있어요, 사실. 한 판 한 판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당시 신일 기전이라고 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대진표였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두 기사가 속해 있는 자체로도 네,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때 아무튼 만났지만 그 외에 이제 결승 무대가 없었고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특히 이번 대회는 또 전체 기전이기 때문에 좀 더 무게가 남다릅니다. 네. 찔러가고요. 네, 끼우는 선택을 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하나 찔러둔 채 다시 고민에 좀 빠졌는데요. 자, 앞서 저희가 이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대결에 쏠려있는 관심이 상당하거든요. 네. 이 두 기사의 주변 지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진서단이 그렇게 의식 안 한 척, 뭐, 막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네, 그게 뭐, 숨기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상당히 많은, 네,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라이벌이라는 게 있다는 거는 사실
좋은 거예요. 축복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둔 거죠? 귀를 결정하지 않았어요. 묘하게 그렇게 묘하게 두는 수가 있나요? 참 뭔가 김 빠진 콜라 같은 느낌인데 자, 정확히 좌하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좌상귀도 아닙니다. 네, 상당히 밋밋해 보이거든요. 뭔가 느낌이 엄청 밋밋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착점을 한 이후에 박정환 구단이 방금 고개를 갸웃했거든요. 왜 이 깊은 뜻을 못 알아주나라는 그런 건가요? 그런 뜻인가요? 네, 역시 네, 제 수준으로는 이 깊은 뜻을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이 수로 인해서 제압이 된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이런 식 붙여서 탄력을 구하면은 충분히 타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쪽은 좀 달라졌네요. 이쪽은 이제 끼우는 것이 아니라 이 치중을 좀 노리겠다라는 생각이네요. 사활 전체를 네, 보고 있나요? 이렇게 넘어가서 물론 이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막을 수가 있고 흙이 띄어서 도망가는 것도 미연에 지금 차단을 해놨죠. 네, 이거는 잡으러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즉 이수는 어정쩡해 보이지만 이 귀를 압박하는 수다.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귀에 한 수 더 투자하라는 뜻이네요. 네. 자, 좌귀 흑도를 은근히 노려보고 있는 백이고요. 그렇다면 흑은 후수 가일수가 좀 필연적인가요? 네, 받아야죠. 이제 선수를 뽑고 싶을 거예요, 분명히. 네. 흑도. 근데 선수를 뽑으려면은 좀 애매하거든요. 밀어도 지금은 어차피 막는 자리고. 뭐 이런 곳이 들어야 이제 손을 뺄 수 있는데 여기를 두자니 참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거든요. 물론 이수는 여기를 갈라가는 그런 맛을 노리는 한 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치중도 있고 부침을 당하는 것도 있고 귀 쪽에서의 손실이 커서 네, 선택하려면 여러 방면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걸 하나 밀어두고 여기 정말 이 한 수만 보고 두는 선택이긴 하거든요. 근데 백이 이렇게 교환시켜 놓고 사실 손을 돌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째도 갈라가도 끊어서 타개가 가능하니까요. 네. 보통이라면 호구인데 뭔가 지금 선수를 뽑고 싶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좋은 수가 없는지 계속해서 찾아보는 거죠. 자, 조금이라도 더 백에게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수가 있다면 네. 그런 수를 찾고 싶은 장면입니다. 오늘 박정환 구단이 신진서 구단을 여러 번 생각에 잠기게 하네요. 네,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많이 하면서 특히 원래 이런 잽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신진서 구단의 전매 특허거든요. 그리고 충머리 활용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을 잘하는데 그걸 오히려 역으로 당하니까 신진서 구단이 고민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죠. 비슷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두 기사의 모습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좀 여유가 있는 박정환 구단. 오늘 초반 좋은 모습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고요. 신진서 구단 지금 행동에서도 보이지만 좀 만족스럽지는 않은 진행인 것 같습니다. 결승 1국 중반전 잠시 후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판 2선승제로 진행되는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자, 결승전 그 첫 번째 대결입니다. 자, 수순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죠? 네, 신진서 구단이 이제 호구를 쳐서 길을 살아두었고요. 그러자 이제 이렇게 비교적 완만하게 삭감을 들어갔고 길을 막고 네, 지금 이쪽을 사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신진서 구단은 이제 중앙을 지금 지킬 여력이 없다. 지키다가는 자연스럽게 삭감을 당하면서 결국 귀도 뺏기면서 뒷부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좌상기 실리부터 챙겼어요. 그러자 애초에는 백의 사기생이 상당히 유력했었는데 지금은 두 곳의 귀를 흑이 뺏어왔고요. 다만 백은 중앙을 정말 깔끔하게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네, 실리와 이제 두텀을 좀 교환을 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귀는 사이좋게 2개씩 자, 나눠 가졌고요. 자, 박정환 구단이 중앙 한 번 더 삭감을 하니까요. 네, 좀 그래프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뭔가 조금 줄어든 느낌이 들죠, 격차가. 그리고 이제 돌바람과 L4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L4는 심지어는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각각의 인공지능이 바둑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인공지능이 좀 점수를 줄 때 평가에 있어서 야박한 인공지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고 치면요. 네. 그 L4고 선생님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엄한 선생님인가요? 네, 그냥 그 퍼센티지를 팍팍 깎았습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막 한 20, 30%씩 그냥 하락을 하고요. 다른 이제 인공지능은 네, 거의 그런 인공지능이 없는데 특히 좀 엄해요. 그 퍼센티지의 그 등락이 상당히 좀 큰 편입니다. 그렇다면 엘프고가 좀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다른 인공지능들은 어떤가요? 비교적 좀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뭐 많이 움직이면 20% 가까이 움직일 때도 있긴 합니다만 네, 거의 어지간하면 한 자릿수대로 움직일 때가 많고요. 가장 온화한 선생님은 그럼 어떤 인공지능인가요? 그냥 L4로 제외하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자, 이게 밀어가네요. 백도 이제 치받겠죠. 물론 뭐 이렇게 막는 것도 가능한데 이 득인지 모르겠어요. 이 교환 자체가. 흑이 받아준다고 해도요. 네. 설마 근데 이거 치받으면 끊을 생각은 아니겠죠? 이거 저는 그 변화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끊는 거 말고는 또 마땅히 흙이 들 데가 없어서 네. 이거 끊겠다는 거 같네요 보니까 진짜 이게 밀게 되는 게 보통의 모습이지만 이거 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다 지워주잖아요. 네, 백의 자세가 너무나도 좋죠. 이거 끊겠다라는 거 같네요 보니까 이거 치받으면은 이거 끊어서 그냥 승부 가겠다. 이거네요 보니까. 자, 과연 이 장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수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박정환 구단 들었나요? 이거 진짜 끊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바로 착점을 했고요. 네. 치받지 못했어요. 이게 사실 느는 행마가 상당히 밋밋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다 이 붙임을 당해요. 당장 붙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붙였을 때 힘이 없어요. 못 젖히죠 이게 끊기는 순간에. 그래서 치받고 싶었을 텐데 이거 진짜 끊을까봐 못 뒀어요. 끊을까봐. 이거 끊어올까봐. 이거 진짜 끊을 수 있었나요 근데?
박정환 구단은 이것이 강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싸움을 피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다음 수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은 네, 여기 붙이는 수를 네, 가장 많이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방금 시점에 선택한 수가 두 번째였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많이 예측을 해주신 수가 지금 선택한 이 수고요. 보다 더 적극적인 붙이는 수를 더 많이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예측을 해주셨어요. 예. 자, 신진서 구단은 백이 한 번 물러선 것만으로도 좀 만족이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네, 그랬는지 일단은 꼬부려둬서 백이 이렇게 도망가면은 이 정도로 이제 집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들어오면은 이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어깨를 짚어간다든지 밀면 뭐 띄어서요. 또 네. 다른 작전을 구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민 것 같아요. 후퇴를 해주면은 그래도 이건 따라갈 수 있다. 이 자리 워낙 좋거든요. 자, 여기서 선택입니다. 자, 신진서 구단이 박정환 구단에게 선택권을 넘겼습니다. 네. 좀 전에 보니까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예측이 꽤 정확하다고 보여져요. 네, 상당 수준의 그 예측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는 어떤 수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아, 네, 한 칸. 그리고 저침. 꽉 막아가는 수 네. 함께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가지 중 하나를 예측해 주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후퇴는 없네요. 저 뒤로 후퇴하는 건 없고, 적극적으로 흑의 진영을 좀 지우는 쪽을 예상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한 칸 뛰는 수가 50% 웃도는 수치니까요. 꽤 많은 숫자가 좀 예측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과연 박정환 구단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저도 뭐 한 칸 젖히는 수 뭐 둘 다 상당히 유력해 보이거든요. 근데 젖히는 거는 항상 끊는 게 좀 신경이 쓰여요. 그 대비책은 있어야 됩니다. 자, 박정환 구단 시간을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승부처입니다. 지금 특히 이게 지금 형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혹은 젖혀서 계속 흑진영을 향해 갈지 상당히 좋은 자리죠. 자연스럽게 지어가면서 중앙을 획마를 하는. 아니면 이제 여길 띄어서 이쪽을 지키는 선에서 마무리를 할지. 이걸로 좋다고 판단하면 이게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같이 짓는 거죠. 같이 이렇게 집을 짓고 뭐 이런 자리도 상당히 좋아요. 조금 더 백집을 불릴 수가 있죠. 그렇다면 보다 정확한 형세 판단이 좀 요구되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박정환 구단이 형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 칸. 자, 파고드는 선택이고요. 네, 한 칸보다 조금 더 갔는데요. 그런데 자, 인공지능은 좀 찬성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좀 점수를 깎았어요. 그러네요. 꽤 많이 깎았거든요. 구한수 많이 깎였는데요. 가요. 이렇게 되면 서로 깎는 흐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이거는 서로 이제 전쟁하자는 거죠, 지금. 약간 나중에 백이 엷어지면은 이 자리를 막 끊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쪽도 미생이잖아요, 백이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이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애초에 두터운 형태지만 혹시라도 이쪽이 크게 두터워져서 이쪽을 끊겨버리면 역습을 당할 수도 있다. 네, 그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고요. 네, 신진서 구단의 이제 좀 깐깐한 수가 등장했습니다. 중앙 접전이 시작이 되면서부터는 박정환 구단도 시간을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간의 시간 격차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집을 보시면 생각보다 백이 집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은 12집 정도 되고요. 이게 나중에 어떤 형태냐면요. 거의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12집이 조금 넘네요. 13, 14, 20집. 이쪽 다 지워진다고 보면 20집밖에 없어요. 8, 10, 12, 13집, 14, 20. 흙은 거의 30집은 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즉 100이 뭐 이쪽에 근데 뭐 지키기만 하면은 10집 이상은 나겠죠. 뭐 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활용을 당하면서 10집 이상을 지켜낸다면 흙이 두터워지니까 중앙 쪽을 계속해서 마음 놓고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덧 좀 올가움에 갇혀버린 느낌이 들죠. 약점도 신경 쓰이고. 이렇게는 못 둬요, 백이. 그러니까 칠리도 지켜야 되고 중앙 쪽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는 백이 마냥 편하기만 한 흐름은 아니네요. 네, 지금은 편한 운영 싸움으로 가기에는 이미 힘들어졌고요. 복잡한 이제 전투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두 칸으로 이쪽으로 한 칸 떴으면은 이건 계속되는 운영 싸움이죠. 서로 집 늘려가면서. 그러나 지금은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아픈 자리를 건드려 가면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올해 각각 3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은 세계 대회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뭐 월드바스 챔피언십도 이제 3연패를 달성을 했고 하세배에서도 네. 2연패를 달성했고요. 최근 출란배까지 3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신진서 구단은 또 국내 무대에서 굉장히 뛰어난 네.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뭐 이제 맥심배 그리고 GS 칼텍스배 그 하나가 뭐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그쵸. 네. 가장 큰 걸 또 까먹을 뻔했네요. 사실 그 TV 아시아가 이게 세계 대회인데 메이저 세계 대회로 인정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규모나 이제 상금이나 그리고 출전 선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러나 일단 신진서단이 그 우승을 하고 상당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 그 얘기가 나오면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그 대회가 원래는 박정환 구단이 나가는 대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출란배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참가를 안 했고 그 덕분에 이제 신진서 구단이 출전권을 얻어내서 우승까지 가는 그런 좀 쾌거를 이루어냈죠. 그 대회가 이 메이저 기전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이 세계 대회에서 또 우승까지 물꼬를 트는 그런 신호탄이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기분 좋은 그래도 우승이고요. 네. 중국의 동갑내기죠. 딩아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좀 해봐야 또 다음에도 더 쉽거든요, 이게요. 그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자신감으로 이제 발전하는 원동력이 돼서
올해 그리고 내년 세계 대회에서 네, 좋은 모습을 네, 보여주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진서 구단이 2000년생이거든요. 네, 중국의 이 동갑내기들 중에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신진서 구단만큼 이제 좋은 성적을 내는 그 중국 기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정말 지금은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그것은 좀 신경이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 후는 신진서 막을 인재가 지금 쉽지가 않다. 네. 제가 봤을 때 일부러 좀 선수들을 좀 자극하는 느낌도 있고 좀 더 동료를 하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현재까지는 확실히 앞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중국은 90%가 너무 세서 아, 90% 기사들이 너무 강해서 그것이 뭐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최근 8월 중국 랭킹이 발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2000년대생 기사들이 탑10에 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90% 그리고 80년대 뭐 천야오회 등 아직까지도 건재하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쪽 커제 비위팅 렌샤오, 네, 저우르양 터자시 등 최근에는 중국의 뭐 슈자양, 양딩신 이쪽 좀 어린 쪽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양딩신 선수가 4위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에즈베를 우승하면서 조금 더 네,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 아래쪽으로 받는 선택을 했는데요. 네, 그러나 끼어있는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막히는 자리가 워낙 아파서 일단 밀어둔 거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것은 중앙이 좀 떨리지 않을까요? 자체로도 좀 활용을 당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전 심리상 그냥 흙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줄 것 같진 않습니다. 중앙 쪽에 뭔가를 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행마를 한다든지 커션이라면은 글쎄요, 이쪽도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한데 오히려 이쪽 경로로 막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끼어있는 선택은 아마 안 할 겁니다. 네. 자, 백도 좀 연결하는 제스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붙여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근데 붙이는 거는 글쎄요. 이게 젖히면 이게 막아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크게 쳐버렸을 때 젖힐 때 어떡하죠 이거? 중앙 백돌이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 자연스럽잖아요 지금요. 이 녹점이 고립이 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리적으로 이득 보려면 끊어야 되는데 따고요. 단 선수잖아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이 테로가 이미 막혀버렸습니다. 자, 이제 4개의 인공지능 모두 비슷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심지어 엘프고는 이제는 흙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무서운 선생님 맞네요. 진짜 팍팍 바뀌는 게. 신진서 구단 타고 나갔어요. 또 나가요 그걸요? 참 예측하기가 좀 어렵네요. 뭔가 좀 두 기사만의 또 수일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 편이 훨씬 더 강력하다. 네, 신진서 구단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더욱이 신진서 구단 이 행마를 보면 기세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선택인데 사실 기세로는 백도 뭐 늘거나 아니면 치고 있거나 하고 싶거든요. 뚫어가면은 그때 넘어가서 과연 이쪽을 잡을 수 있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한다면 글쎄요, 자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되게 잘 안 잡히겠죠. 근데 여기부터 이어야 되는데 중앙 쪽에 이런 식으로 행마한다면 흙도 지금 미생인 돌이라서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석점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두어 간다면 이쪽이 아닌 이쪽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밀어 올려서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이쪽이 빠져나간다면 이쪽이 약해지고 나중에 한 칸 뛰게 된다면 중앙까지 약해지니까. 네, 그래서 참아 두었습니다. 네, 늘게 됐고요.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죠? 자연스럽게 이제 중앙이 고립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뭐 일명 천라지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좀 어딜 가도 그 망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 근데 지금 딱 그 느낌인 게 이런 데가 또 선수성에 가까워요. 이런 데가 막는 게 또 생기니까요. 물론 이수 없어도 네. 막는 게 가능하고요. 그것을 흙이 차단한다면 또 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좀 재밌는 광경이 나오네요. 지금 돌바람과 릴라제로는 거의 5대5인데 미니고는 약간 백이 좋다. 엘프고는 약간 백이 좋다. 이 보통 이렇게 유불리가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물론 이 엘프고가 이제 설정상 엘프고가 유일하게 흙이 좋은 상태로 시작을 합니다. 퍼센티지가.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인공지능도 결론은 우리도 잘 모르겠다예요, 지금. 이젠 모르겠다, 우리도. 서로 좀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립이 이제 돌바람과 릴라제로는 이거 진짜 몰라 5대5야 그러고 엘프고 미니고가 조금씩은 자기 의견을 내고 있는데 어찌됐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 수치 차이는 있어도 양쪽이 다른 이 우세를 가리키는 것은 사실 정말 흔히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보기 좀 드문 힘든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모두 또 모아놓고 이렇게 의견을 물어보니까 색다른 재미가 있네요. 네. 네, 월드바둑 챔피언십 할 때 이제 많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뭐 이제 해설도 하고 그런 이벤트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것은 조금 더 자세한 참고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미가 됐었겠지만 이렇게 퍼센티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그렇다면 홍민표 해설위원은 어떤 인공지능에 가장 가까운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요. 너무 인공지능에 의지하고 있었나요? 제가 제 스스로의 판단을 지금 별로 안 하고 있었네요. 근데 흐름이 좀 백이 확실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흐름 자체가 흙 쪽으로 오히려 넘어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다면 엘프고의 의견에 좀 가장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측면도 고려를 했습니다. 좋은 쪽에서 만만치 않아지거나 역전을 당하는 기미가 생기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이제 초조해지거든요. 뭘 잘못 듣는지 찾게 되고. 그리고 불리한 쪽에서 따라잡으면 더 힘이 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돼.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가미해 본다면 저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자, 신진서 구단의 손길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템포도 빨라진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이 시간 차이를 꽤 벌려놨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역전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자, 역시 뭐 한국 랭킹 1, 2위의 대결인데요. 네. 싱거우면 재미가 없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신진서 구단이 좌변 쪽에 어깨 짚어가면서 확실히 상대를 까다롭게 만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순식간에 주도권을 지금 가져오려는 그런 움직임이 역시 최근의 기세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4개의 인공지능 모두 자, 이제 팽팽한 수치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바둑은 뭐 이제부터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 이제 실리로는 이제 백이 앞서 있는 국면. 과연 이 두 텀을 신진서 구단이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것을 좀 눈여겨 보신다면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들여다보자 이어졌고요. 뭐 실리적으로 상당히 큰 자리죠. 그리고 그곳을 받지 않는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크게 공격하자고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으면 그때 급소자를 늘게 되니까. 신진서 구단은 이번 결승 대결을 앞두고 자, 상대를 신경 쓰지 않고 내 바둑을 두고 싶다라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초반에는 좀 신경을 아무래도 좀 쓰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벗어 던졌을까요? 네, 지금 마음가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초반에는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분명 흙이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두터운 바둑인데 중앙 쪽에 베개에 미생의 돌이 떠 있으니까 그것을 공격함으로써 어떻게 실리적인 이득을 취할까, 네, 그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신진서 구단 어디서부터 풀어갈까요? 네, 나오네요. 자, 여기서가 궁금해요. 백이 나가게 된다면 돌려치겠다라는 것 같진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돌려치는 것은 그게 여기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쳐버려서 딸 때 그때 이제 공격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치기만 하더라도 백이 별것이 없어요. 그게 철벽이 됐죠. 네. 근데 이게 나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따라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살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게 궁금해요, 지금요. 오! 이것이 신진서 구단이 준비한 수일까요? 뭐 그런 수가 다 있습니까? 이게 무슨 수죠? 지금 인공지능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그래프가 뭐예요, 이게? 자, 그래프도 요동을 치고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수가 튀어나왔습니다. 와, 어떤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잡힌다는 거죠. 안 잡힌다는 거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건 뭐 잡히면 끝나니까요. 씌워도 건너붙여서 끊게 되면은 안 잡힙니다. 안 잡히는데 그러니까 여기 돌이 있어야 나중에 뚫어가는 걸 노릴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겠죠. 기본적으로는요. 그러니까 늘게 되면은 뚫어가겠다. 이것도 아슬아슬한데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잡히질 않아요. 네, 이렇게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여기 끊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여기 있게 만들고 그때
이때 뭐 하자는 거죠? 이렇게 둔다는 건가요? 네, 이거는 이교환이 되어 있으면은 네, 가능하네요. 그래서 는 거고요. 백이 따라 나가는 게 있나요, 근데? 어, 막았어요. 두 선수 모두 빠르게 진행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중앙 백이 원래는 약한 돌이었잖아요. 곤마였고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깔끔하게 연결이 됐어요. 신진서 선수는 예상을 했던 그림이라는 듯이 아주 빠르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예, 공격권을 잃은 게 좀 큰데요, 근데 이게 그리고 반대로 이 석점이 약해서 받겠죠? 물론 실리적인 이득은 분명히 받습니다. 이쪽을 잡음으로써 한 6, 7집 정도의 실리적인 이득을 받는데 그에 비해 잃은 게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지금. 흑이 공격할 수 있는 중앙에서 오히려 백이 공격할 수 있는 중앙으로. 중앙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굉장히 엷은 느낌이 들었던 백의 중앙이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느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여기 움직이는 게 있긴 해요. 이게 붙이더라도 단수를 치고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움직이는 게 있긴 있는데 이게 약할 때야 강력하지. 이게 중앙이 이제는 강하잖아요, 돌이요. 이쪽에 흑돌이 너무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움직여봤자 그냥 단수 쳐놓고 뭐 이런 한 점만 잡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가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원래는 흑이 막아서 차후에 역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좀 가려웠던 곳을 흑이 긁어준 느낌이 네.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6, 7집 득보자고 정말 주도권을 다 남겨줘 버린. 그러니까 뭐 유명한 말이 있죠. 뭐 소탄대시를 했습니다. 신진서 구단이 이 백에 따라 나오는 수 좀 간과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글쎄요, 좀 그런 것보다는 판단 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두고 나서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두고 나서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받는 수를 미리 좀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결과는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흑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요. 지금의 결과는 좀 아쉽습니다. 오늘 바둑 쉽게 승부가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뭐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만 박정환 구단이 확실히 우세를 확립했고요. 이제는 쫓아가는 입장에서 좋은 수를 발견해야 돼요, 신진서 구단. 운영하기가 되게 너무 편해졌어요. 걱정할 공간이 아예 없어 버리니까 마음 놓고 나중에 이런 데도 찔러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찔러 들어가면 애초에 이 정도 집은 확정가라고 거의 봤어야 되는데 중앙이 지금은 상당히 두터워지니까 되게 이런 과감한 움직임도 가능해집니다. 이거라도 봐야 되나요? 이거라도.
이거라도 굴복시킬 수 있으면은 그래도 좀 만회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뚫어서 뭔가 좀 시비를 걸어봐야 될까요? 아, 그렇게 전단을 좀 구해볼까요? 뭔가 해볼 데가 없어서 좀 시비거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지금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엷어서요. 어, 바로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은 이게 가능은 한데 계속해서 베개 주도권에서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베개의 이 강한 곳에 흙이 가까이 가는 느낌도 있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잔잔한 호수에 돌 하나 던져놔도 신진서 구단 입장에서는 정말 까끌까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개의 인공지능들도 모두 주도권이 100에게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치상 대략 70% 이상으로 봐야 될까요? 릴라제로가 보여지고 있는 이 수치는 오늘 바둑에서 가장 큰 수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집을 한번 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흙이 집으로 밀려 있는 것 같진 않아요. 5집, 6집, 7, 10, 18, 20, 38 정도? 이쪽에 조금 얼마간의 집을 기대해 본다면요. 10, 20, 27, 24, 30 정도 나네요. 그러니까 집으로 밀려 있진 않은데 많이 앞서 있지도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모로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즉 백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집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얼마간의 집을 쳐줬지만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지어낼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면 네, 확실히 백이 운영하기가 편합니다. 자, 박정환 구단의 선택도 역시 상변 부근입니다. 네, 어깨 짚은 수는 이제 밀면 띄고 연결하려고 하면요 막고요. 여길 막으면 딱 끼워서 네, 기가 막힌 모양이 나오죠. 일단 그 그림을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지금 타이밍에 물어보네요. 네, 앞서 홍민표 해설위원께서 짚어주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백의 신경을 건드릴 만한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자, 반발을 하게 된다면 바둑을 복잡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러나 뭐 이렇게 네, 일단 너무 노련하네요, 그 수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그러니까 신진수 구단이 화장실을 갔잖아요. 화장실을 가니까 그냥 당연한 선수 자리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도 아니고. 흑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 자리인가요? 네.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화장실을 갔으니까 사실상 지금 박정환 구단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은 신진서 구단 시간이 가는 거죠. 네. 네, 이거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그리고 좀 노련한 스킬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의 생각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요. 박정환 구단이 지금 취하고 있는 포즈랄까요? 상당히 바둑 둘 때 네. 자주 나오는 이 포즈더라고요. 꽃받침이라고 해야 할까요? 꽃보다 정한인가요?
박정환 구단만의 좀 시그니처 포즈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기사들이 네, 팔을 이제 받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보통 한 손으로 받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 네, 박정환 구단은 두 손으로 조금 더 그게 집중이 더 잘 되는 효과가 있을까요? 저렇게 하면 집중이 좀 잘 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런 게. 네. 왠지 박정환 구단이 하니까 좀 따라하고 싶어지는. 뭐 근데 일부러 따라하는 거는 별로 득이 없습니다. 네. 괜히 팔만 아플 수도 있고요. 네. 자, 박정환 구단은 튼튼하게 자 연결을 해뒀습니다. 그렇다면 흑의 잽은 좀 성공을 했다고 네. 봐야 할까요? 일단 한 방 했어요. 한 방 한 거는 분명히 흑 입장에서는 이득을 본 것이고요. 이것이 왜 이득이냐면은 이 한 방을 통해서 나중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당장이야 여기를 당장 두기에는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당장은 뭔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받아야 이게 좋을까요?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는 것은 띄고 이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서 이때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요. 들여다보고. 네, 근데 여전히 이거는 주도권이 100쪽에 있네요. 뭔가 조금 더 가벼운 그런 행마가 있다면 좋을 텐데요. 흑 입장에서.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장면에서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다음 흑의 행마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장면인데요. 네, 지금은 상당히 까다로운 수를 지금 딱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습만 해낸다면 흑이 지금 집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수습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날일자와 미는 수가 상당히 팽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같은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33%고요. 네, 뭐 이 장면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수법 두 가지이긴 한데요. 신진서 구단의 손길은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와, 거기를 드는 것은 일종의 승부수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엄청난 승부수죠. 이거는 사실 진짜 선택하기 어려운 수거든요. 어려운 수인데 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이 예상하고 있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수는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예측하기 어려운 쪽으로부터 흔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늘었고요. 되게 쉽게 두어 간다면 뭐 붙이고 그냥 석점을 버리는 선택. 근데 이거는 분명 실리적인 이득을 본 거긴 합니다. 선수를 뽑을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막혀버리면. 네. 그리고 백은 이제 이렇게 끊는 수법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좀 쉬운 쪽으로 가닥을 잡았네요. 박정환 구단. 이렇게 되면 일단 실리적으로 흑이 이득을 보긴 합니다. 실리적 이득을 보고요.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도 실리의 손해를 본 만큼 좀 선수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선수를 뽑을 수가 있겠죠. 박정훈은 여기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리적 손실도 안 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따내는 게 선수가 됩니까? 살렸습니다. 살렸어요. 따내는 것이 선수가 될까요? 이거 선수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보시죠. 이거 흙이 나가야 돼요. 이 따내면은 흙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를 차단을 했기 때문에 중앙 쪽 역습을 보는 것이 가능해져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선순이 아니냐인데, 선수면은 흙이 이거는 난리 난 거고요. 보실까요? 찌르고 먹여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는 것은 입구자로 삽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도 뭐 밀어도 되고 쉽게 둔다면 이렇게 받아도 사네요. 그러니까 즉 지금 흙이 이쪽을 안 받고 손을 돌릴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중앙 쪽에 뭔가 역습을 가야죠. 네, 이도를 노리는. 신진서 구단 튼튼하게 입구자로 행마를 했습니다. 네. 백돌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승부를 그쪽으로 걸어보는 거예요. 네, 지금은 좌기 쪽에 이제 추가적인 실리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흙은 좀 마지막 승부를 지금 중앙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신진서 구단 실리적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옥세를 각오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승부수 통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수순 이어드리겠습니다.